부정합. 그러니까 지층은 일반적으로 1번층이 퇴적되고 나서 2번층이 퇴적되고 3번층이 퇴적되고 이렇게 쭉 퇴적이 되는 거야.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4억 년 전에 퇴적이 되고 3억 년 전에 퇴적이 되고 2억 년 전에 퇴적이 되고 1억 년 전에 퇴적이 되고 이 시간적 간격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정합이에요. 정상적으로 합쳐졌다고 지층이. 부정합은 뭐냐? 정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번층이 퇴적됐어 10억 년 전에. 2번층이 9억 년 전에 퇴적이 됐어. 그리고 나서 나이를 봤더니 얘가 1억 살밖에 안 됐어. 원래대로면 10억, 9억, 8억, 7억 무슨 돈이면 좋겠다, 그치? 자,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있으면 정합인데 이게 10억이었는데 얘가 9억이었어. 근데 얘가 1억이야. 중간에 8억이 사라졌지. 그런 경우를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야. 정합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큰 시간 간격이 없으면 정합.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것. 그러니까 왜 불연속적이냐? 긴 시간 간격이 있으면 부정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긴 시간적 간격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입니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 그래서 일반적인 부정합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부정합.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이 지층 사이에 나타나면요, 우린 지질 시대를 1차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은 그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한 나이 차이에서 우선은 고생물분의 변화가 좀 생겨요. 우리 중생대 때 우리 전 지구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뭐야? 공룡. 그치? 알죠? 그 공룡 시대 때 포유류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 당시 사자나 호랑이는 공룡의 먹이라 그랬어. 그죠? 지금 공룡이 없어졌으니까 사자랑 호랑이가 지들이 왕인 척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경사 부정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쌓여. 1번 쌓이고 2번 쌓이고 3번 쌓이고 4번 쌓이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쌓입니다. 지층은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우리 앞에서 퇴적 구조에서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는 퇴적 구조가 있었지. 그러니까 역전 당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당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면 아래쪽이 늙은 땅, 위쪽이 젊은 땅. 얘네가 횡압력을 받아. 그러면 이렇게 휘겠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휘는 걸 습곡이라고 해요. 습곡. 이런 걸 습곡.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데 여기가 평균의 수면보다 높아지면 또 하나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퇴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물속과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 퇴적이 침식보다 많이 일어나요. 물 밖은 육상은 퇴적보다 침식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침식이 일어나고 육지에서도 퇴적이 일어나지만 우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속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퇴적이 됐어. 퇴적이 돼서 습곡작용, 융기라고 써있는데 습곡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습곡이 형성되지 않고 융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 자체가. 어쨌든 얘는 습곡이 형성되면서 솟아오른 거야. 여기가 제일 위가 파란색이 해수면이거든요. 이 해수면보다 높아진 거예요. 위쪽으로. 파란색이 해수면이야. 하나. 밑에서 퇴적된다고 보고 해수면보다 높아지면 그 위쪽이 뭐가 되냐면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서 깎여요. 그리고 나서 침강은 해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간 이후에 다시 또 퇴적이 돼요. 자, 퇴적은 기본적으로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수면과 나란하게. 그러니까 아래쪽 지역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퇴적은 해수면과 나란하게. 해수면과 나란하게. 그래서 이렇게 퇴적이 됐어. 그러면 A, B, C, D가 퇴적될 때는 얘네들은 정합이겠지. 근데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년, 몇만 년, 몇 백만 년, 몇 억 년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게 걸렸다면 몇 억 년 동안 융기, 침식, 침강을 통해서 퇴적이 사라진 거지. 그리고 나서 침강한 후에 다시 퇴적이 되면 이 아래쪽 지층과 위쪽 지층 사이는 한 몇 억 년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정한 면이야. 부정한 면. 부정한 면. 이 부정한 면 아래가 지층이 경사져 있지. 그래서 경사부정합이에요. 되게 쉽죠? 부정한 면 아래가 경사져 있어서 경사부정합이에요. 이런 경우는 융기를 받을 때 행압력에 의해서 습곡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사부정합 찾는 건 쉬워요. 나중에 이제 산에 가거나 어디를 놀러 가면 지층 볼 일이 없지. 어제 여기 인왕산 불났다면서요. 학교 쪽이 아니고 저기 홍제동 쪽이라고 하던데 불 나고 나면 지질 조사하기는 참 좋아요. 정말로. 예전에는 불 나고 나면 나무를 막 엄청나게 심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큰 나무들을 안 심다 보니 그 나무들이 자라서 다시 산이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때 실제로 단면을 보기가 좋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노드라고 하는 지층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 지나다니다 보면 경사부정합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건 경사부정합이고 평행부정합은 뭐냐면 똑같아요. 퇴적이 됐어. 그리고 융기, 침식, 침강이 됐어. 똑같지? 그리고 다시 퇴적이 돼. 그런데 이때 융기는 그대로 솟아올라요. 그대로 솟아올랐다가 깎이고 그대로 깔아앉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그림상에 보면 D가 퇴적되고 나서 E가 퇴적되려면 한참 있었지. 근데 한참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부정합인데 부정한 면이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위쪽과 아래쪽의 지층이 나란하지. 그래서 이걸 평행부정합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평행부정합은 어떻게 찾을까요? 나이를 쉽게 말해서 나이 연대 측정을 안 하고 필드에서 그냥 찾는 방법이 있겠지. 그죠? 찾아봅시다. 아까 했어요. 우리 아까 했는데 맞아요. 그거 A층이 퇴적이 되고 B층이 퇴적이 되고 C층이 퇴적이 되고 D층이 퇴적된 이후에 융기했지. 침식을 당해. 그래서 애들이 깎인단 말이야. 그럼 깎이면 칼처럼 쫙 깎이는 게 아니라 이 C층 같은 경우는 위쪽은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쪼개진 여감들이 존재하겠지. 이거는 얘랑 C층과 성분이 같은 아이들이 짤리 깎이면서 위쪽은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침강한 이후에 2층이 퇴적이 된 거야. 그러면 이 기저여감 2층의 바닥에 이 사이사이도 다 2층이 쌓일 거니까 이렇게 퇴적물이 2층이 쌓인단 말이야. 2층의 바닥에 알갱이들이 있어. 여감이. 이 여감을 뭐라고 한다고?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층의 바닥에 있는 여감. 기저에 있는 여감인데 기저여감의 아랫면이 부정한 면이에요. 그리고 이 기저여감은 C층의 성분과 같아요. 2층의 성분이 아니라 C층의 성분과 같다. 그래서 기저여감이 발견이 되면 거기가 뭐다? 부정한 면이 있다.
이런 경우는 평행 부정합에서는 반드시 기저효감을 찾아야 하고요. 평행 부정합에서는 경사 부정합에 여기에는 기저효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정한 면 위에는 무조건 기저효감이 있어요. 왜? 침식을 당했는데 칼로 베듯이 착 잘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각조각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부정한 면 위에는 윗지층에는 바로 윗지층에는 그 지층의 바닥에 기저효감이 반드시 존재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경사부정합 같은 경우는 굳이 기저효감을 찾지 않아도 부정한 면인 건 알아. 평행부정합은 기저효감을 찾지 않으면 부정한 면인 걸 모르니까 기저효감을 반드시 찾아서 기저효감을 찾아서 부정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난정합. 난장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지러운 정합. 예. 어지러워요. 왜 어지럽냐? 자, 이것도 그래요. 또 퇴적이 돼요. 퇴적이 되고 나서 이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그마의 관입 이런 게 들어가요. 간입체가 뚫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융기, 침식, 침각. 그리고 나서 뭐해? 다시 퇴적. 그러니까 이 퇴적된 수평 지층의 아래에 관입체 같은 게 들어있어. 관입체가 들어있으면 그냥 난정합이라고 불러요. 왜? 얘들 주변에는 변성작용을 받은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당연히 변성작용 받은 애도 있고 관입체도 있고 타펌도 있거든요. 지층이 원래의 퇴적 지층이 아닌 다른 지층으로 많이 변해 있는 상태야. 부정한 면 아래가. 그래서 난정합이라고 부르는데 난정합은 아주 간단하게 평행한 지층 아래쪽에 관이방체가 들어있으면 난정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부정한 면 아래에는 부정한 면 위에는 기저효감이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어. 저 기저효감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실 거 하나. 뭐냐? 부정한 면이 나타나면요. 부정한 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에서는 과거에 뭐가 있었다? 융기, 침식, 침강이 존재한다. 무조건이에요. 융기, 침식, 침강이 있지 않으면 부정한 면 자체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부정한 면이 있다. 만약에 부정한 면이 내가 어떤 지층을 조사를 했는데 부정한 면이 2개 나타나. 현재 내가 산에 가다가 부정한 면 2개를 봤어. 지층에서. 그치? 그럼 여기 융기 몇 회? 3번. 이런. 침강은 몇 회? 2번. 왜냐? 부정한 면이 2개니까 융기, 침식, 침강이 2번 있었지? 근데 내가 산에 가다 봤지? 지금 무슨 상태야? 융기 상태야. 내가 이렇게 있는 데서 발견을 못해. 내가 잠수하지 않는 한. 내가 방금 산에 가다 봤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융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발견된 지층이면 부정한 면 플러스 1회를 하면 융기 횟수고 침강은 부정한 면 개수 그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있으면 반드시 융기, 침식, 침강이 있다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뭐 이렇게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또는 산에 가다가 부정한 면이 뭐 2개의 지층을 봤다 또는 3개의 지층을 봤다 그러면 융기는 플러스 1에 부정한 면에, 침강은 부정한 면 개수만큼. 현재가 무슨 상태니까? 융기 상태니까. 오케이? 실수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지각 변동이니까 부정한 면이 정합이 아닌 형태로 퇴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대요. 여기까지. 오케이?